에릭 마리엔탈 형님의 레슨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겁니다. 마우스, 피스, 악기, 브랜드, 뮤지션, 그런 역사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컨텐츠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외국의 뮤지션들의 좋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좀 이해도 안 되고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번역기까지 이제 돌려서 이게 공부를 해보면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우리 에릭 저기 마리엔탈 형님께서 어떤 학생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가르치는 걸 보고 있는데 좋은 팁인 것 같고 해당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왔고, 오늘 이제 영상 올리고 반응이 좋으면 그 뒤에 내용들이 40분 정도 더 있습니다. 전 정도의 앞부분 내용만 오늘 가져와 봤는데 그것도 좀 같이 나눠볼 계획입니다. 이 색소폰이란 악기가 되게 주관적인 악기인 것 같아요. 자기 경험이나 생각하는 거에 따른 뭔가의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한 프로 연주자들의 조언들을 좀 무시를 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프로 연주자 분들의 그런 레슨이나 그런 조언들을 우리가 좀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고 그다음에 좋은 것들은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뭔가를 정하고 할 때 나만 옳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두 개를 다 고민을 해보다가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겠지만 어떤 색소폰의 이론이나 연습 방법이나 테크닉들이나 좋은 이제 음악적인 내용들도 이런 프로 연주자분들의 레슨을 좀 한번 귀 기울여 보면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에릭 마리엔탈 형님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자세히는 몰라서 다음에 관련 영상을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즈, 그 다음에 퓨전 재즈, 스무스 재즈, 팝 이런 쪽으로 굉장히 상을 많이 받고 유명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소폰 쪽으로 굉장히 연주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어떻게 프로페셔널 경력을 어떻게 쌓아갔는지 그런 부분들부터 실생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아는 데까지만,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데까지만 제가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고 알려져 있는 데까지만 제가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또 공부를 해서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분께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학생에게 수업을 하는 내용을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영상을 다시 만들어 보고 그 중요한 내용들을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에릭 형님이 여기 학생한테 한번 물어봐 이렇게 했는데 뭐가 크게 잘못돼 보이지는 않지 않나요? 학생인지 전공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유명하신 분한테 레슨을 받으니 너무 부럽네요. 저도 어떻게 배우고 싶은데 엄청 비싸겠죠. 과연 이런 분들은 어떤 레슨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적인 레슨보다는 뭔가 그런 특성이나 아니면 일반 레슨에서 들을 수 없는 특별한 내용들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하면서도 특별하지 않은 그런 레슨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부를 때 보면 이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의 목이 뒤로 제끼거나 숙이거나 이렇게 할 때 공기의 흐름을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고개가 좀 앞으로 나가 있죠. 이거 좀 이따가 이제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과연 이렇게 나가 있을 때 공기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이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몸을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공기가 나갈 수 있냐, 이 말을 하죠. 나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다. 공기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까지 굉장히 각도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여학생이 목이 좀 앞으로 나가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저도 굉장히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색소폰을 불 때 내가 좀 넥이나 이런 위치를 좀 잘못 정하거나 악기는 그대로 두고 내 몸을 거기에 맞추던가, 마우스피스 넥의 위치를 잘못 조정해가지고 좀 삐뚤게 연주를 한다든가, 과연 그럴 때 충분한 호흡을 이 악기한테 내줄 수 있나,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릭 형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레슨 첫 번째, 목을 너무 들거나 숙이지 말고 가장 내추럴한 자세에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악기를 불어라, 첫 번째 레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찬을 하면서 레슨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보면은 좀 목이 좀 약간 좀 뒤로 갔나요? 좀 더 수직이 됐죠.
그리고 악기도 점점 더 직각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같이 가볼까요? 지금 아래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목도 좀 나와 있고. 그러던 학생이 이제 레슨을 받고 목이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악기도 수직으로 공기를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공기의 흐름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레슨 포인트입니다. 에릭 형님께서 음을 한번 불어보라고 합니다. 빰 불어봅니다. 음을 불렀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이 정확히 언제 들리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텅잉을 얘기를 할 때 리드에 혀를 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리드에서 혀를 떼는 게 텅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야 정확한 아티큘레이션이 나오고 정확한 발음의 연주와 정확한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릭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혀로 리드를 떼면서 소리를 내는데 타이밍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배에서 압력이 나와서 목을 지나 입에서 혀에 댄 리드가 울리기 시작하기까지가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있고, 그 다음에 리드가 울리는데 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악기를 통해서 소리가 나고 나서 사람에게 듣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불어가지고 그냥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낸 소리가 내 귀까지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딜레이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정확한 소리와 정확한 박자를 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박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박자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부르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요 소리가 나기 전까지 지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트로놈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같은 맥락인데 저의 영상에 보시면 메트로놈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메트로놈을 하다 보면 잼을 하거나 같이 합주를 하거나 뭔가 연주를 할 때 이 드럼에 대한 익숙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만든 영상을 보면 드럼 소리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같이 메트로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에릭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메트로놈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메트로놈으로 연습을 해야 소리 나는 거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소리가 언제 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몸으로 알고 체득을 해야 우리가 각 키에 따른 압력이나 소리의 변화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변화들을 내 몸에 익힐 수 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2옥타브 레나 솔에서 삑사리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관의 길이가 갑자기 달라지는 그런 색소폰 자체의 그런 메커니즘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키에서 우리 몸에서 생각해야 되는 압력이 조금씩 다릅니다. 압력이 다르다는 말은 그 압력으로 인해서 소리가 나는 시작점도 다를 수 있고요. 소리가 지연되는 그런 시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메트로놈 틀어놓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톡톡톡톡 하면서 이 메트로놈에 맞춰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트로놈을 가지고 연습을 했을 때 우리는 박자이니까 맞춰서 그냥 불어야지 라는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에릭 형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소리를 내고 지연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몸에 긴장을 줬다가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음을 내는 거, 압력과 그 앙부셔 되어 있던 이 구강 이쪽에 있는 근육들과 그다음에 이 손가락 이 세 개가 동시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 소리가 나야 그 음이탈도 좀 적게 나고 정확한 시간에 음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색소폰 연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를 기본 연습을 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유념해서 연습을 한다면 큰 테크닉을 쓰지 않더라도 깔끔한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도한 기교나 그 감정을 넣는 음악보다 좀 더 깔끔한 음악을 연주하기를 되게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박자에 연주를 하는 그런 연습 방법, 다음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자세, 이 두 가지가 우선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을 하는 거는 내가 메트로놈에 따라서 음을 불렀지만 이걸 스타카토로 해서 딧딧딧딧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스타카토인 이 부분이 메트로놈과 일치하게 발음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러니까 음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시작하고 정확하게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또 하기도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에릭 형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말로 중요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 스타카토를 할 때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기 에릭 형님은 몸이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듣 이렇게 어깨가 움직입니다.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숨을 들인 상태에서 푸푸푸 하는데 한 음을 낼 때처럼 똑같은 상태,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몸의 압력의 상태에서 텅잉만 하는 거지, 뭔가 몸이 움직이고 불편하게 부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공개 흐름을 막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스타카토를 하는데 어깨가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에 대한 통제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통제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음을 연주를 하거나 빠른 속주를 할 때 음이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들릴 수 있고 연주를 할 때에도 좀 더 편하게 연주할 수 있다, 그런 팁을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얘기들이 이제 쭉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 공부를 해서 더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색스폰 TV는 여러분의 색스폰 실력의 향상과 색스폰 관련된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링크를 연결해드리는 단톡방에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그 다음에 알고 싶은 내용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 다음 배워갈 수 있는 목적으로 저희 운영을 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 색스폰 TV의 개준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